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문남중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대외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가 꽤 있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또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유럽의 은행입니다. 오랜만에 유럽권의 소식을 첫 번째 키워드로 또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지난 주말 유럽 은행들의 장기 대출 조기 상환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환율이 좀 우리 시장에서는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소식인가요?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이제 유로존에 대한 신용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말 안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마련됐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난 주말은 뉴욕 시장보다는 이제 유럽 시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ECB가 이제 LTR로 1차분을 풀었던 2011년 12월 당시 풀었던 그 자금에 대해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번에 30일 조기 상한일날 좀 많이 좀 상한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일단 ECB가 발표한 내용들 좀 보면요. 그 은행들이 지난 2011년 12월에 3년 만기로 빌리 자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첫 번째 날짜인 오는 30일에 총 278개 은행 1,370억 유로를 갚을 거라 그렇게 밝혔습니다.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500억 유로와 1,000억 유로보다 좀 조기 상환 자금 규모가 크게 웃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LTR로 전체 자금을 본다고 하면 한 대략 28% 정도를 차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ECB가 이렇게 장기 대출에 은행들이 좀 조기 상환을 하게 된 그런 이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유로존 금융시장의 그 초단기 금리를 나타내는 원이와 또 3개월 리보 금리 같은 경우가 최근 ECB의 장기 대출 조건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좀 금리가 내려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유로 시장이 금융 경색을 완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ECB의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은행 리스크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 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은행들 자발적인 한수라는 부분들에서 앞으로도 유럽과 관련된 리스크 자체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ECB의 역할, 역내 은행과 ECB 최종 대부자 역할이라는 부분들에서 ECB의 기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뜻은 이제 ECB의 그 신뢰감이 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부분들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로존에서는 좀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FOMC 회의와 경제 지표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많이 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미국 지표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그 정치적인 부분들도 또 사실 좀 좋은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주면 좋겠지만 일단 수급이라는 부분들이 좀 목을 메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좀 주목해봐야 되는 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1일 날 예정된 FOMC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FOMC 회의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최근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중단에 대한 내용들이 지난 전달만 해도 좀 거론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지방 연준들의 그 QE4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기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중론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난해 12월 12일 QE4를 시행을 한 이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있을 그 FOMC 회의를 통해서는 최근 경기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FOMC에서는 기존 통화 정책을 유지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QE4에 대한 부분들이 시행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좀 낮은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제 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될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국내 그 매크로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개선되는 기대를 부합하는 긍정적인 수치들이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코스피가 1900포인트 초반대 머물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올라갈 것이냐를 두고 또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국내적인 매크로 지표들의 발표 상황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코스피 1900대 초반에 있는 우리나라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는데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를 고비로 해서 차츰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
것처럼 이번 주 큰 폭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하방 경직이라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에너지가 모아진 이후에 그래도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시장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네, 실적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특히나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같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다 보신다고 하면요. 이번 주에는 뭐 업종별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합니다. 뭐 28일 날은 삼성물산, 대림산업,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29일 날은 포스코, 신세계, LG화학, 그리고 30일에는 LG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또 31일 날은 LG이노텍, 삼성전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확인해야 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게 있다는 점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실적 하향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경계 심리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최근 또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1,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2012년도 4, 4분기 실적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환율 변수 때문에 이제 현대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좀 하향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아무래도 2013년도 1, 4분기 실적에 대한 심리를 좀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뭐 하드웨어, IT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최근 들어서 1월 중반 이후에 실적 전망치가 좀 하향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이 더 우려감을 키우지 않고 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실적 과 관련해서 수출주에 대한 불안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코스피의 변동성 확대에 일정 부분 좀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실적에 영향을 주기 위해 먼저 봐야 되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향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구간에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주를 최대 고비로 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는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내 실적 시즌과 관련한 소식도 들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알아봅니다. 마지막은 하락폭의 제한입니다. 앞서서도 하방 경직성을 강화시켜줄 만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경제지표 발표 등 우호적인 환경이 그래도 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환율, 수급, 사실 실적까지 해서 지금 우리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요인들이 이번 주에도 계속 영향을 줄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추가 하락에 대한 그런 경계감이 아무래도 이번 주 주초에는 상당히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그 코스피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포로 8.2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 2011년도 이후에 딥밸류 구간에 들어갔던 과거 퍼 추이가 8.1에서 8.2 사이에 형성된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낙폭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최근에 뭐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내부적인 수급이나 이런 모멘텀 자체가 좀 부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보다는 개별 기업이나 산업군에 대한 좀 좁아 보이는 시각을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전반적인 큰 흐름 자체가 유동성, 그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세법 개정이라는 우리 국내 증시의 특징도 있는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금융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주에도 좀 지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많은 업종 가운데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또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적인 변수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